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17년이 조금 넘었고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들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굴곡이 있다 생각하며 참고 지내왔어요.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저라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우리 아이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17년 만에 남편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우리 식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저와 우리 아들이 남편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주려고요. 동갑내기에 남편을 만난 건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수험생 시절 풋풋하게 시작한 연애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하는 첫사랑과 이루어진 케이스였어요. 영화처럼 100년 해로할 때까지 천년만년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연애를 계속하다가 20대 중반에 계획도 없이 지금의 아들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당시에 남편은 군제대하고 취직한 지 겨우 2년 된 상황이었고 그 나이에 시댁 집안에서 가장으로 사는 바람에 모아둔 돈은 완전 없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반반 결혼 많이 한다는데 17년 전엔 그런 개념조차 거의 없었어요.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 맞추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는데도 남편이 돈이 없고 시댁 집안에는 더 돈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시고 시부모의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신혼집을 얻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중이라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빠르게 할 수밖엔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게 결혼해서 몇 달 후에 아들을 낳았고 출산 전후 합쳐서 딱 한 달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만삭에도 출산 예정일을 2주 정도 남겨둘 때까지 계속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당시 딸만 셋이던 부장님은 만삭의 저를 보고 너도 애지간히 독한 여자라며 혀를 찢찢 차셨습니다. 남편은 2년째 전문대를 나왔고 저는 4년째 대졸이라서 군대 다녀온 남편과 제가 취직한 시기는 비슷해요.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연봉은 아무래도 대학 나온 제가 남편보다 더 높더라고요. 우리 회사 여직원들 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아주머니들 많은데 대학 나온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급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 연봉도 엄청 높진 않지만 만족할 만큼은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오랜 시간 맞벌이하고 살았으면 재산도 좀 모아뒀어야 할 텐데 사실 전혀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진작에 이혼하셨고 하나 있는 자식인 우리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혼한 뒤로 생활비조차 보내주신 적이 없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뭐라고 다니는지 빚만 잔뜩 생긴 채 돌아와서 남편 보고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유방암 초기 진단 받고 나서 치료도 다 마치고 이미 완치 판정까지 다 받았는데 이래저래 일만 조금 할라치면 몸이 아프다고 들어눕는 바람에 생활비 보조를 해드려야 해요. 남편 월급에서 시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빼고 남편 용돈 50만 원 빼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남편이 진급하면서 연봉이 좀 올라서 그 정도지 예전에는 한 달에 뺄 거 다 빼고 저한테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이 5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남편 용돈도 지금은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하도 올랐으니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옛날엔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 돈으로 커피도 마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 술도 먹고 얼마 안 되는 취미생활과 남편 핸드폰 요금도 내고 있어요. 써놓고 보니 남편도 정말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 때 친정에서 앞으로 애가 태어나는데 집안에 차 한 대 없으면 힘들다고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당시에 3천만 원 정도의 SUV를 한 대 사주셨는데 아이 때문에 주로 제가 끌고 다니다가 남편도 차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중고 경차 한 대 새로 사고 그 차는 남편을 줬었거든요. 차는 줬지만 남편 용돈으로는 차에 기름값을 넣을 형편도 안 되니 거의 끌고 다니지도 못하다가 몇 년 만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빚이 2천만 원 생겼다며 남편을 붙들고 살려달라 펑펑 우는 바람에 그 차 팔아서 시아버지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은 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지.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연락 한 번 없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폭탄을 들고 나타나지. 진짜 남편 옆에서 보는 내가 피가 바짝바짝 마르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자기 부모 두 사람한테 다 뜯기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는 돈은 그냥 푼돈이에요. 사실상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사람 좋고 이미 남편과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아들도 아빠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남편도 최대한 시댁 집안 문제를 저한테까지 피해주지 않으려 혼자 다 떠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같이 돕는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답이 없더라고요. 혼자 힘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제 아들과 우리 가정 지키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저까지 시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항상 미안해하며 살았고 이런 집안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만 참고 중심 잡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릴 땐 괜찮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학원도 더 보내고 싶고 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 하니까 더 밀어주고 싶었어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학원비가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 20만 원, 심하면 30만 원이 훌쩍 넘으니 두세 곳만 보내도 생활비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한편으론 남들처럼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능력만 된다면 보내주고 싶었어요. 방법은 지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긴 시간에 상의를 했습니다. 시아버님 빚을 갚아주는 일은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생활비도 더는 드리기 힘들 것 같으니 이제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시게 만들라고 했어요. 시모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우리 친정부모님도 아직 두 분 모두 멀쩡하게 일하시는데 이제 막 환갑이 넘은 어머님은 벌써 20년 가까이 놀고 먹으면서 아들 돈으로 생활하시잖아요. 그전부터 남편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과 말다툼을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엄마는 암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시는 거라며 어쩔 수 없답니다. 돈 때문에 남편과 길게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너가 버는 돈이니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동안은 참았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앞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암은 진작에 완치 판정 받아놨으면서 지금까지 아들 돈으로 놀고 먹으며 어머님 취미생활까지 야무지게 다 하면서 사셨습니다. 남편에게 이젠 나도 참는데 한계라고 애는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차라리 이젠 이혼하고 너네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더니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용돈을 일단 끊더라고요. 사실 남편 하는 말을 전부 믿진 않았어요. 보나마나 자기 용돈에서 어머님께 얼마씩 보내던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단돈 얼마씩이라도 보내드릴 사람이었죠.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떼먹는 것 없이 온전히 월급을 저한테 가져오니까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을 고스란히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용돈으로 50만 원 남편 계좌로 넣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넉넉해서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맞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진작 모질게 마음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공주처럼 집에서 놀기만 하던 우리 시어머님은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더니 동네의 식당으로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길래 나는 너랑 결혼하고 단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내 앞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한 번도 돈 버는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지금도 자기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사람이에요. 당장 자기 아들이 생활비 못 준다고 일하라고 등 떠미니까 억지로 나가서 하시는 건데 결국 어머님이 일을 시작한 지 겨우 1년도 채 안 지나서 허리 디스크가 왔다며 더는 일 못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효자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리 듣자마자 눈물로 뛰어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디스크가 터졌다는데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시던 일 그만두게 하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비를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조금 쉬다가 몸 좋아지면 일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가 봅니다. 우리 아빠도 디스크 있고 우리 엄마도 무릎이랑 허리 안 좋다고 저 나이 때 어르신들 한두 군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라고 당신도 너무 어머님을 감싸고 돌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너가 직접 안 봐서 그렇다며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 줄 아냐면서 처가부모님은 예전부터 건강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답니다. 다시 생활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다 하길래 그때 저는 대답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도 좀 미안했던지 남편의 유일한 취미였던 조기 축구하는 것도 이젠 안 한다면서 축구화랑 용품 모아놨던 것도 중고로 다 내다 팔아서 그 돈을 저한테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스쿠터라도 하나 사서 주말이나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치킨 배달 일이라도 좀 더 하겠다는데 오토바이 탈 줄도 모르면서 괜한 짓으로 과부 만들지 말라고 제가 뜯어말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주말 아침에 축구하는 거예요. 원래 축구나 다른 운동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취미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야 뭐 매달 내는 회비 정도만 감당하면 되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축구까지 끊고 오토바이 사서 배달 일이라도 하겠다는데 그 모습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정말 할 짓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드린다는 거를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몇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해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건데 남편은 제가 완전 허락을 한 줄 알고 살더라고요. 무기력하게 지내는 와중에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독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차를 내고 아들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이틀이 지나니까 열이 떨어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주말부터 3일 동안 아들에게 죽만 먹여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아들은 치킨이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배가 좀 고프고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맛있는 게 먹고 싶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인 남편에게 집에 오다가 우리 저녁으로 먹게 치킨이랑 이것저것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계좌이체 해줄 테니까 오는 길에 치킨이랑 사이드 메뉴 몇 가지 좀 사다 줘. 저희 세 식구가 전부 치킨을 좋아하고 특히 아들은 치킨집에서 파는 치즈볼을 좋아해서 종종 시켜 먹어요. 요즘 치킨값이 많이 비싸지긴 했어도 배달 안 시키고 직접 가서 포장하면 세 식구가 3만 원 정도에 맛있게 저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저도 남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평소 저희가 먹던 치킨집 종이 가방이 아닌 까만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집에 오다가 치킨을 정말 싸게 파는 곳이 있어서 시장 옛날 통닭을 사왔다는 겁니다. 한 마리에 8,000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먹던 치킨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당연히 인상이 구겨졌고 저도 이게 대체 뭔가 싶어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먹던 치킨 있잖아. 배달비 때문에 당신한테 포장해서 오라고 한 건데 우리가 옛날 치킨 먹고 싶다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 결국 우리 부부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아들도 이 치킨은 먹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화가 나서 치킨이고 뭐고 남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똑같은 치킨인데 반값도 안 하니까 돈을 아껴서 좋지 않냐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열이 받았습니다.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돈 가져다 퍼주면서 아들이랑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아까워서 못 사주겠니? 그리고 내 앞에서 돈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너가 지금까지 시댁에 돈 퍼주느라 제대로 부모 노릇 못했어도 내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렸어. 오늘도 내가 치킨값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돈 아껴달라고 했어? 어머님한테 매달 보내는 돈이면 우리 아들 매일매일 치킨 사줄 수도 있어. 자식한테 돈이 아까워서 8,000원짜리 먹이고 싶니 진짜? 제가 정말 남편이랑 돈 이야기하며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그때 속에서 참고 있던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너네 집안 답도 없으니까 나랑 우리 아들 좀 놓아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돈도 내가 벌고 집안일도 내가 더 하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니까 아들도 내가 다 돌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이 시집살이라도 안 시켜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죠. 우리 두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도 하나 못 먹여주면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진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히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말이 없는지 입 쿡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가 효자인 건 알겠는데 우리 식구가 우선 아니야?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 차라리 나 혼자 벌어도 아들이랑 단둘이 살면 먹고 살만하고 우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어서 내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잘 지내실 거라 했어요. 어차피 너는 너네 엄마 챙기면서 살고 나는 내 아들만 챙기면서 사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지 않겠냐고 아들도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니까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숙여서 제 말을 듣기만 했어요. 자기가 입이 있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에 한 일이 거의 없는데 남편 입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아끼고 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나이에 끌고 다니는 차도 없고 핸드폰도 거의 10년 전에 사서 액정이 깨졌는데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조기 축구 말고는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고 자기 용돈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50도 되기 전부터 아프다며 엄살 부리고 사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아프실 텐데 얼마나 더 심해질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커다란 시한폭탄을 등에 업고 사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들에게 아빠 없이 엄마랑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들도 어렴풋이 집안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선뜻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느새 아들이 다 커서 내가 숨기려 해도 집안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남편은 살던 집에서 본인 집만 챙기고 이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마찰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위해 저와 아들이 사는 집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한번 전화하시더니 저보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제게 잘해줬는데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냐면서요. 원래 부모들이 늙으면 자식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집살이 한번 시켜본 적도 없잖니? 너무 서운하다 진짜.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이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부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고 이혼했지만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만 좀 기대고 피 빨아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그렇게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빠져나갔지만 사실 저희 생활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원래 예전부터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식구가 생활하기도 했었고 아들도 중학교 올라간 뒤로는 예전만큼 아빠를 잘 찾지 않아요. 어차피 시댁도 같은 지역이라 언제든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저야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았던 시부모를 영영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이제부터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적금도 붓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남편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